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북토크 작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셨죠, 여러분? 네,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낸 권지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북토크를 하면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 남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회사에서 반가를 못 내서 연차를 못 써서 오늘은 저 홀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도 독립을 해야 되겠죠? 네, 오늘 남편 없이 하는 첫 번째 북토크입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큰 박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남편이 항상 이렇게 함께 다녔었는데 또 오늘은 이렇게 모두 근데 더 용감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번에 그 작가님 첫 발간하신 그 수필 도서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 제목만 들어도 여운이 좀 있죠, 여러분?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좋은 의미도 있고 또 이거 무슨 의미지? 라고 의문이 드는 것도 있는데요. 자기소개, 책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제 책은 장애인인 저희 남편하고 네. 비장애인인 제가 만나서 이제 16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네. 뭐 장애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남편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전혀 모르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셨지만 책 내용 읽어보셨죠, 여러분? 네,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7년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위기가 한 번씩 왔더라고요. 많이 힘든 부분도 진솔하게 써주셔서 저는 가슴에 아직도 먹먹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2023년 그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에 그 선정 도서로 선정되셨어요. 이거 예상하셨나요? 네. 예상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신진 초보 작가니까 뭐 그런 것을 제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이제 상상도 못했는데 되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만 했죠.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선정이 됐다고 연락이 와서 그날 저희 친정엄마랑 둘이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저희 남편은 될 줄 알았어. 그랬군요. 저희가 이 그 수필을 쓰다 보면 사실 그 마음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일기는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죠. 근데 수필은 누가 봐야 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한편은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남편이나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그대로 다 써야 된다. 또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려움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제 수필이란 것이 내 이야기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창작보다는 이제 좀 실화 바탕으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을 쓰기에는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그렇지만 자기의 이제 숨기고 싶은 과거라든지 후회되었던 일들 또는 잊혀졌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야 되다 보니까 내가 어느 경계까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수필의 장점이라고도 매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얘기를 써 나가면서 그렇게 자신을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는 그런 것이 수필의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쓰면서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남편하고 1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서 이제 남편의 몰랐던 마음도 많이 알게 됐고 저 자신도 몰랐었던 그런 무의식 세계에 있던 그런 마음, 힘들었던 마음 뭐 이런 것까지도 한 번씩
다시 돌아보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그 남편분의 그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그 남편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어려움 겪었던 일까지를 다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그 저희 남편, 제가 제 남편을 만났을 때 이제 책 앞부분에 나오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수해로 인해서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그것과 또 이제 17살 때 근육병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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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인데 20살까지도 살기 힘들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아픔을 제가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남편하고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건 묻어두는 이야기. 그렇게 이제 남편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면서 되게 살아왔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그때 당신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서 네, 네. 잘 알게 됐죠. 그때 마음을 잘할 수 있었겠네요. 네. 놀림도 많이 받고 남편의 상처가 굉장히 많이 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기엔 또 굉장히 민감할 때잖아요. 그렇죠. 네, 사춘기 때고 이제 어려운 시간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결심을 하셨는지 여러분 놀랍죠? 네. 참 별로 안 놀라시는 거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안 놀라운가요, 여러분? 네, 놀랍죠? 네, 놀랍지 않은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아무튼 저도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두가 왜 그런 선택을 이라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놀라운 일도 아니고 네. 대단한 일도 아니고 네, 그냥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는 그냥 보통의 삶인 거죠. 그때는 전부였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집필하시면서 남편하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작품에 영감을 줬다고나 할까요? 뭐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우리 강효진 작가님도 울보라고 책에 쓰셨던데 저도 울보거든요. 아니 이제 많이 감정이 추스려져서 네. 제가 이제 아이가 있어요. 두 아이가 있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이게 근육병이 이제 유전이 된다라는 생각 그런 거 몰랐어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다만 내 몸이 건강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믿어버렸고 또 이제 제가 결혼식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이고 복 받을겨 이거거든요. 제 책에 이제 소제목이기도 한데요. 복 받은겨 복 받을겨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이제 복 받을 사람이고 나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거야 이런 이런 믿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는데 책과 강연이라는 곳에서 이제 코칭을 받으면서 썼거든요. 거기 대표님하고 이제 1대1로 코칭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장을 저는 제 책이 좀 가벼운 책이 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장애 이야기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눈물 쏟고 막 이렇게 네. 그런 막 그게 구질구질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무거운 이야기 말고 내 책은 정말 솜털같이 가벼웠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기분 좋게 읽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장을 네. 이제 그 임신, 출산, 육아 과정을 아이들 키우면서 있었던 재밌었던 에피소드들 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가볍게 써갔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괜찮으셨어요? 아이들 임신하셨을 때 전혀 걱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네, 저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 그 임신 전, 산전 테스트 하는 거, 검사 같은 것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보통 이제 비장애인들끼리 만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들은 네. 다 하는 거를, 네, 맞아요. 그거를 안 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정말 괜찮은 거 맞나요? 딱 물어보시는데,
순간 이제 머리가 띵해지면서 아 내가 정말 괜찮았나? 막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진짜 막 폭풍 눈물이 막 이렇게 흐르면서 나 괜찮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은 어떠셨는지 네. 두 분이서 얘기를 많이 해보시고 이 장을 다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장을 다시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편하고 그때 얘기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이 그 이제 지금까지의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키워왔던 네, 네. 그거를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구정물 같다고. 이 구정물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은 가만히 놔두면은 다 가라앉으니까 되게 맑아 깨끗해 보이잖아요. 보이죠? 예. 근데 이거 누가 흔들는 순간 이게 본래 구정물로 흐려지잖아요. 이거라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밑에 다 가라앉은 채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었다고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남편도 걱정을 많이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 네. 제가 전혀 괜찮지 않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작가님이 울컥하실까봐 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 내용은 제가 2장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옆에 많이 있어서 정말 우리 마음이 더 용기가 되고 또 함께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 손잡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 그러면 조금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글 쓰시고 하시는데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집안일도 많으시고 또 애가 둘 있고 하다 보면 근데 일기 쓸 시간도 없던데요. 글 쓸 시간이 있으신가요? 뭔가 작업 루틴이 있으시면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 작업 루틴 얘기가 나오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이제 그 글쓰기를 하신 작가님들이 많으셨는데 여기 또 우리 김미애 대표님도 오셨는데 새벽 4시에 글을 쓰세요. 새벽 4시 기상, 새벽 기상 하셔가지고 네네. 그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3개월을 도전을 해봤는데요. 네.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올빼미거든요. 아무리 새벽에 글을 쓰려고 해도 뭐 졸리기만 하고 도저히 안 돼요. 저는 제 모든 일을 다 끝낸 후에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애들 재우고 남편 딱 잠자리에 들면 그때부터 이 감성이 돋아나면서 밤에 글을 써야지 이게 글이 되더라고요. 그게 루틴입니다. 네, 밤이 돼야 드디어 네, 이것저것 보이고 마음도 보이고.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그 집안일 많이 하고요. 이렇게 사실 주부들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면 이게 글도 써야 되고 뭐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죠? 네, 이렇게 쌓일 때 혹시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나요? 네, 참고로 주부는 아니었고 네,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녁에 글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스트레스요? 네.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네네. 자요. 잠으로, 꿀잠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좀 정신도 맑아지고 잠깐만 자도 한 10분만 자도 네, 그래서 남들이 머리만 대면 잔다고 네, 놀리긴 하는데요. 그거 큰 복입니다. 그쵸? 잠자러 오는 게. 원래 고민 많으면 잠도 안 오거든요. 네. 네. 잠도 고민이 아무리 많아도 잠을 잘 잡니다. 오. 네. 그리고 자고 나면은 고민이 반 이상은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인데 네. 그 동생하고 통화를 해요. 그래서 막 우리는 못할 말이 없어요. 네, 상상치 못할 막 그런 욕도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막 욕하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화가 돼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동생이랑 통화하면서 사실은 상당 부분의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근데 또 그 동생도 저를 스트레스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네, 그러니까 출구가 있으시네요. 이런 네. 출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남들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내 입장만 보다가 그죠?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 입장도 보이고 네. 이러면서 이제 네.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요즘에 그 이제 첫 번째 책은 장애 관련해서 쓰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제 많은 책을 쓰시게 될 텐데 앞으로 또 요즘 또 관심 있는 주제나 또 이슈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이유가 이제 장애 인식 개선 강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네.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이제 이 첫 번째 책은 장애를 우리 가족 안에서 보는 네. 그런 시선이었다면 두 번째 책은 좀 우리 가족 외에 다른 장애 그렇게 사회로 좀 시야를 넓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 작가님이 좀 울컥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잖아요. 남편분이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동행하세요. 오늘이 처음 혼자 나온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함께 하시고 또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넘고서 사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뭐 구정물 같다고는 하셨지만 구정물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가족끼리 정말 소통도 잘하고 잘 사는 어떤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자, 사람마다 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또 우리 작가님도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런 위기를 넘기셨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는 우리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네, 결혼을 했는데 먼저 프로포즈 하셨죠? 그쵸, 제가 쫓아다녔죠. 쫓아다녔습니다. 네. 넌 나와 결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네, 그랬으나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생활이 되잖아요. 여기 이제 좀 근육장애이신 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 밤새도록 이제 옆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근데 그 와중에 우리 남편이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야. 언제부턴가 너무 당연시하고 어떤 때는 제가 하녀가 된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양말을 신겨줘요. 그러면은 저는 똑바로 신겨줬는데 앞으로 오른 엄지발가락 앞으로 조금만 빼줘. 빼! 그러면 조금만 더 집어넣어. 이제 또 왜 새끼발가락 좀 조금만 빼줘. 이거 있거든요. 디테일한. 이 장난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남편이 하나하나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남편이 장애인 단체를 맡았는데 월급을 또 안 벌어와요. 돈까지 안 벌어오네. 네, 그래서 이제 힘드셨겠어요. 예. 네, 내가 진짜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진 않았을 텐데 거기에서 이 제목이 나온 겁니다.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후회를 하다 보니까 답이 이혼밖에 없더라고요. 헤어져야 되겠다. 이걸 내가 끝내야 되겠어. 정말 끝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누구의 말도 안 들리고 앞이 깜깜하면서 저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저만 소중히. 그러면서 너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난 이제 새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만 해도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오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단합니다. 네네. 네, 그런 말을 복 많이 받을 들으셨죠. 겁니다. 네.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찬사를 받던 제가 장애가 있는 남편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악녀로, 네, 천사에서 악녀로, 나쁜 사람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부담이 이제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괜찮아. 누가 나 욕하든 말든, 나 무조건 이혼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그 권지명 작가의 일만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다 있으셨죠? 네, 저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어떤 뭐 장애, 비장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이런 위기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꼭 전달하고 싶고 또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독자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반영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이제 그냥 내 속에 빠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라는 걸 하지 않다 보니까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저 스스로를 그냥 딱 고립시켜 나갔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족 세우기라든지 이런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있었고 네.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주변에 탄압도 있었고 너 이혼하기만 해 이런 탄압도 있었으나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마음을 돌이킨 게 이제 저희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이 딱 한 번만 목사님 같이 만나자.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성경을 그냥 읽어주셨는데 그거를 듣다가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만달란트 가진 자가 왕한테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사항을 닫았는데 나가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더라고요. 자기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제 빚진 자를 옥에 성경에 가두는 나오는 이야기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와 내가 만달란트 가진 자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그 사랑과 네. 그런 은혜를 누린 삶인데 네. 내 남편한테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제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이제 대하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 정말 일순간에 그때 제 마음이 그냥 툭 떨어졌어요 바닥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네네. 혹시나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뭔가 이제 이혼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 네네. 딱 고립되어 있고 그렇게 갇혀 있을 때 뭔가 그 하나 틈을 딱 내주면은 자기 스스로 틈을 딱 내주기 시작하면서 이런 순간들을 네.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어느 그 힘들다 여기에 딱 빠지면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건에 딱 빠지면 주변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또 다른 방면을 볼 수 있게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의 흐름을 좀 전하고 싶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어려운 고비였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에 함정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은데 이게 주변에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고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정말 감동입니다. 그런 부분이.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추후로 이제 그 책도 더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어떤 책도 예정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줬는데 두 번째 책은 더 감동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근데 두 번째 책이고 첫 책만 하진 못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두 번째 책을 준비하려니까 진짜 마음속에서 계속 갈팡질팡해요. 두 번째 책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써 나가야 될지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을 이제 보육시설에서 보냈거든요. 부모님하고 네. 같이. 그래서 저는 그 퇴소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네. 이야기도 쓰고 싶었고 또 우리 아빠를 포함한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를 네. 좀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이제 장애 관련된 얘기를 쓰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책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소수 아니면 또 친근한 아빠 이야기로 써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책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문학나눔 선정도서를 제가 이번에 여러 권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에 많이 빠져 있을 때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가다가 멈춰서서 좀 주변도 돌아보게 하고 또 마음도 돌아보게 되고 이런 책이 윤낙난 도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건 정말 궁금하고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지금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럼 마이크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이게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우리 작가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도서를 선물해 드립니다. 욕심나시죠? 예, 벌써 손 드셨어요. 네, 여기 지금 손 드셨습니다. 네, 책 너무 잘 읽었고요. 네, 네, 정말 잘 읽으셨네요. 네, 잘 읽었어요. 네, 아침에 읽으면서 사실 공감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공감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저도 이제 작가님이랑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고, 네, 반대 이제 남편이 외국인이라서 뭐 이렇게 다들 뜯어 말리는데 굳이 좋다고 이렇게 내가 벌어먹여 살리겠다 이러면서 모든 외국인 친구들도 넌 생활력이 너무 강해서 그냥 또 이탈리아 남자고 막 이래서 그걸 다 해서 제가 선택을 한 건데도 저는 7년 만에 아니고 10년 만에 저도 소송 끝까지 가고 그러니까 갈까까지 했었어요. 근데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공감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너무 잘 느껴지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작가님이 거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지났는지도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결혼 후 7년 하고 글을 쓰게 되기까지 그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나서 네 얼마만큼이 지나면 이제 글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우선 그거부터 그리고 질문 한 개만 더 드린 게 아무튼 깨달음이 있으셨잖아요. 아까 네. 목사님의 말씀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남편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얼마나 아까 괜찮니 근데? 그 후에 어떻게 애가 지내셨는지. 걱정돼요. 네,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안 보였거든요. 그때 5살, 7살이었어요, 애들이. 근데 애들 걱정도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정말 예, 악으로 막 치닫던 때였는데 그게 이제 7년 전이에요. 책을 쓰기 7년 전. 결혼하고 7년. 네, 결혼한 지 7년 만에 7년. 이혼하기로 했고 또 이제 책을 쓰기까지 7년인데요. 네. 저 한참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살아오면서 사실은 이혼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보다 다시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화해의 시간들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이제 한번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너무 바닥까지 봤어. 그 몰랐던 부분까지도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서로 마음을 맞추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근데 저는 그때 뭐 찢고 볶고 싸워도 어쨌든 우리는 이혼을 못하는 거네. 이거는 이제 하늘이 결정해 주신 거라서 이혼은 못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혼은 안 하리라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이 마음이 정상이 되기까지가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불안감을 겪었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날 버릴 수 있구나 불안감을 겪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3, 4년 정도 가끔씩 이혼하자고 몇 번 또 했어요. 그때마다 이혼을 꿈도 꾸지 마라. 우리는 이혼 못한다 하면서 겨우 막 주저앉히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코로나가 저희한테는 남편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5시간 혼자 원룸에 갇혀있던 남편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간 게 아니라 왜 나밖에 없는 거야
가 막 이러면서 정부는 뭐하냐 왜 내가 가야 되냐 이러면서 막 울면서 제가 가서 5일 동안 코로나 환자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남편이 깨달은 거죠. 진짜 마누라밖에 없구나.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밟아서 이제 지금도 이제 자주 싸워요. 저희가 여전히 이제 싸우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깨뜨려졌던 마음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시 뭉쳐져 가더라고요. 네, 더 짧게 걸리실 것을 네, 축복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는 짧은 질문이었고 그 7년간의 과정을 다음 책에 써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버전은 더 네, 다들 10년 뭐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거 없었던 적이 없고 다들 애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때 한 번씩 다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하는데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그리고 특히나 뭐 또 장애 비장애인이고 외국인 남편이고 이러면 또 하나가 더 쉬워지잖아요. 근데 뚜껑 열고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많이 담론이 되면 네, 그런 억울한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독자로서 그걸 써주시면 되게 많이 읽힐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개만 더 해도 돼요? 네. 다음 책까지 또 알려주시고 넘어가면 네, 더 제가- 해도 되죠? 네. 제가 메모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리고 저도 장애, 비장애 통합 모임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둘째도 약소하지만 장애는 장애거든. 다재증이라서.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요.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되게 남의 문제인데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장애는 장애니까 그러니까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손발 멀쩡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막 그러면 내가 막 논문 쓰면서 컴퓨터 앞에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애가 이렇게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책감이 다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지만 너무 예쁘고 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한 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막 이렇게 약간 그 걱정 섞인 약간 측은함 섞인 막 그랬다가 그 친구 둘째가 발달장애 2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세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선아 너 그때 그랬을 때 내가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 아이가 더 심한 장애 이거 보니까 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되게 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결혼식 들러리까지 했던 친구인데 상처 주려고 한 말은 아닌데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옆에의 작은 불행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이게 서로 막 그러니까 너는 그거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이제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랬는데 그런 게 발달 장애인 분들이랑 하면서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국어 도서관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인식 개선 그러니까 별로 다르지 않다. 서로 모르고 있기에 서로 편견이 생기는 거다. 저도 그런 일을 하는데 같이 이제 거기도 소수고 여기도 소수니까 같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겁지 않은 방식으로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그런 걸로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 분들의 보호자들이니까 난 지금 당장 허리 디스크가 오고 힘들어 죽겠는데 니는 살만한데 왜 그러냐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도 되게 많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상처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거 어디까지가 장애라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다 보면 장애니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정말 하녀처럼 시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막 이렇게 칭송해 달라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러 갔는데 거기 애기 엄마 이거 좀 치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돼서 사실은 그런 얘기는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런 얘기도 조금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네. 따로 만나시죠. 두 번째 책에 영감을 주고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요? 다른 분 안 계세요? 네. 우리 권지명 작가님 북돋고 축하합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네, 저는 정영만 선생님이 이혼하자고 한 줄 알았더니 네. 권 작가님이 이혼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 앞전 스토리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정 선생님한테 왜 이혼을 하자고 하냐 이렇게 멋있는 여성을 그러면서 내가 막 뭐라고 했었는데 이 앞에 스토리를 책에서 오늘 봤어요. 근데 그동안에 안 읽어보고 전철 안에서 그런 면에서 부부가 정말 멋있다. 앞으로 계속 2책, 3책, 4책, 5책, 10책까지 응원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기 한 분 더 계신데, 예. 네, 저는 책을 못 읽어서 책에 욕심이 나서 간단한 질문 드리려고. 네. 권지명 작가님 그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사시면서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또 이렇게 책을 쓰셔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런 제 주변엔 이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좀 진작에 내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런 게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거기서 보석을 발견하기도 하고 사셨는데 다시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그 남편분과 다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진주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네, 오늘 남편분 안 오셨어요, 다행히. 구피처럼 구피처럼 그냥 이렇게 떠도면서 그냥 삶을 사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 읽을게요. 네, 오늘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네, 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물음표. 지금까지도 물음표입니다. 다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이제 좀 막 먹고 그냥 되게 편하게 사는 스타일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이 결혼해서 네. 아니, 결혼 전에 네. 이제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노라고 데리고 오면은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을 이제 진지하게 하게 됐는데요. 그때도 저는 반대를 못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딸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니까 친정 엄마가 나 지금부터 건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마지막으로 한 분 더 계신데, 네, 맞아요. 작가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작가님한테 마음의 빚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이 꼭 언젠간 어디서든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여서 너무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 우리 권지명 선생님은 조금 남달랐습니다. 젊었을 때서부터요. 제가 너무 네. 잘 알거든요. 선생님의 그 결혼 이전과 결혼 이후의 그런 삶을 이렇게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결혼 전에 네. 정말 남달랐다라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했을 때였어요.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기에도 굉장히 여건이 그때만 해도 지금까지 않았었기 때문에 몇 명의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권지명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하는 걸 도와주셨죠. 그때 저는 그 마포에서 저희 집이 강동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먼 거리인데 밤에 그것도 걱정 마세요 어머니 성엽이 내가 데려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데려다 두고 가시는 모습이 정말 저는 언젠가는 한번 꼭 이 마음을 표현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박수 한번 근데 부탁드릴게요. 여전히 선생님을 제가 생각했던 그런 권지명이라는 이름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건 저도 이럴 때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았었는데 막상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많이 힘들었던 거는 이제 얘기하기 없지 않아요, 선생님. 그건 이제 엄마하고 선생님은 아내 역할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더 힘들었었던 길을 헤쳐나오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마치 그냥 내 팔다리에 정말 떠오를 수 없는 엄청난 체인이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너무 속상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다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도 얘기하게 됐고 성희비가 아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삐지기도 하지만 그래요. 그리고 쉽게 그래도 또 예성보다도 이런 걸 빨리 그냥 넘겨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우리한테도 그런 세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보다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그거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저희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하나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건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또 특별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잘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 잠시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10년 만에 만났나요? 네. 그냥 뭔가 통한 것 같아 가지고 눈물이 좀 났는데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장애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일단 장애가 없었더라면 저 같은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너무 잘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이제 뭐 회사나 뭐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 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 감수성으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선할 때 더 기술력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막 LG전자에서 별의별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삼성 갤럭시 폰도 이제 애플보다 더 막 확장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네가 그렇게 장애가 된 것은 이제 하늘의 뭐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말이 성경에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위로하거나 뭐 감히 제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필요가 있는 이제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또 우리 성엽이도 보니까 블로그 들어가서 제가 가끔 글을 보는데 글을 너무 잘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 막 그런 생각 좀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요, 이게 인생은 정말 거친 바다인 것 같습니다. 항상 꽃길만 걸어라 이 말이 얼마나 옳지 않은 말인지, 그죠? 우리한테는 진흙탕도 있고 또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진주같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이 마음을 만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더 질의응답은 못하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참여해주신 분들은 저희 스태프들에게 가셔서요, 친필 사인 있는 도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진솔하게 대답해주시고 너무 많이 울으셨어요. 어떡해요? 팬더검 되지 않았나요? 네, 괜찮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권지성 작가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작품, 오늘 뭐 써달라는 주문까지 있었잖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